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전기차 정책 방향 및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발표가 끝난 뒤엔 다양한 소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 국내 정책 방향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 전략 방향을 세우는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국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국회 신성장 포럼 김진표, 홍영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한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은 김필수 회장을 소개하는 교통뉴스 손영주 앵커 사회로 막이 올랐습니다. 김필수 회장은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내부 확인,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과도기적 모델로 떠오른 전기차지만 보급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에 힘입어 앞으로는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국회 신성장 포럼 홍영표 공동대표 의원도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필수 회장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토론을 갖게 돼 굉장히 기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개회사를 전했는데요. 전체 제조 원가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지금 이 배터리 부품 기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에 앞서 출발한 전기자동차야말로 신성장 동력원인 만큼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확언했는데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2020년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추세 또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무부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한 포럼인 만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 책임관사인 홍익표 의원도 자동차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고 화석 연료에 의존해온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미래가 없다며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제와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축사가 있었는데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산업계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널리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화두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속도가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리더스 포럼에서는 매년 이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 또 민간 비즈니스 모델, 산학 연구관이 모이는 가장 큰 최대 단체가 리더스 포럼입니다. 매년 후반에 이런 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크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미래 방향,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 가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보시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포치 도로 정책, 어떻게 보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그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1, 2년 사이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또 실제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하지만 인큐베이터 모델입니다. 시장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반 내연기관차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델, 또 비즈니스 모델, 먹거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술하면 세계 최고 기술이고 모터나 컨트롤 시스템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거 신호조건을 내려면 융합 모델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속 높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병두 의원과 홍석준 의원, 김병관 의원 등 내빈 축사가 끝나자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책, 지혜 등이 발표되는 포럼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환경부 청정대기 기획과 이형섭 과장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 도입이 발표됐습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비롯한 공격적인 정책 수립만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많은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원 비용에 비해 현 보급 비율은 지지부진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이 10에서 20년 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선언했듯이 우리에게도 친환경차 산업을 이끌 강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운행거리가 긴 전기차와 짧은 전기차의 등급을 정해서 지원 금액을 차등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정의했는데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결국 정부 재정이나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기술 경쟁력에 따른 지원과 구매 선정은 분명 전기차 신성장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견인고리와 지향적 구도 형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자동차 항공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에 힘써야 하는 역할과 입장부터 표명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부처 견해에서는 2030년 신차종 전기차는 30%, 자율주행 기능은 41%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래차는 2025년 기점에서는 폭발적 성장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 아닌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의 급선회와 다중 변화를 부추기는 여건과 상황이 거듭되는 만큼 현황을 잘 파악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오차없는 경쟁력 강화 목적과 방향에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 기술과 서영우 사무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전하게 제작된 전기차의 운행 활성화 방안은 이 시대의 중요 과제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연 기관차와는 다른 단순 구조지만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고속 전기차의 안전 성능과 정비, 검사는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홍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입 전기버스 보급까지 성급하게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용 사례를 짚어나갔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대구광역시 홍석준 본부장은 성공리에 폐막한 미래자동차 엑스포를 이끈 저력을 전했습니다. 비전과 역점 추진 사업, 재정 개정이 요구되는 법령 사안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는 현재 맞춤식 연구개발 인프라와 R&D 지원 기관이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미래자동차의 산업연구 지원은 물론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설 것을 자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초월한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에 목표를 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능가하는 자율차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임을 재차 강조했고 10분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주도를 비롯 전국 전기차 관련 선도도시 조성에서 많은 경험을 터득한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규재 상임이사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규재 부회장은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언급했는데요. 충전 인프라에 관련된 중복 투자를 차단시키는 통합관리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일본의 선도적 사례를 짚어가는 등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방향을 촉구했고, 현대자동차 최우석 개발실장은 산업 부문과 관련된 기술과 신모델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경차 정책과 유럽 국가별 규제 정책을 비교하며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 대책과 내연 기관차 판매 비중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20년 100만 대 보급 촉진 차원에서 구매 지원금 20억 유로를 마련했고, 노르웨이는 4개 정당이 2025년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는 2024년 파리시 경유차 운행 규제와 2040년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에 나섰고, 네덜란드 하원도 2025년 엔진 차량 판매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컨슈머 인사이트 윤태선 전무는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성향과 시장 리서치를 조사하는 컨슈머 인사이트 윤태선 전무는 친환경차 구입을 했거나 고려 중인 소비자의 성향과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전기 내구성이나 충전 편의성 등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주요 제약 요소는 근접한 충전소를 찾는 인프라 조성과 소요되는 시간과 직결되는 배터리 항속거리라고 했습니다. 제조사 핵심 기술 노하우는 짧은 충전 시간과 긴 항속거리라는 답을 끝으로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 1, 2부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3D 프린터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리더가 천천히 가면 중견 중소기업들도 소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0년의 내연기관차는 혹독한 주행 실험을 거쳐도 리콜이 되는데 제작 비율이 낮은 전기차는 이런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10년 동안 정체된 중소기업 전기차의 경우는 시험지 답만 있을 뿐 가혹한 주행 실험을 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레비아린 필드 주행 지원 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두 번째 발표된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 1, 2부 주제를 보완하고 검토하는 집중 토론도 있었는데요. 김필수 회장 사회로 7명의 패널들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 점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이 사회를 맡으면서 개발과 선도도시 구축, 경영과 인프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냈고, 이 중 배터리 효율이 가장 큰 걸림돌로 드러났습니다. 열띤 토론을 위해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이형섭 과장과 르노 삼성자동차 대외협력 담당 박정호 이사, 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 제주전기차 사업단장 박경민 교수,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이사와 SNE 리서치 김광주 대표이사,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이 단상에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전기차 위상이 작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안전 분야와 긴 운행거리 숙제를 풀어야 할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정부와 사용자 입장이 상호 연결된 시장 활성화 창출 아이디어 제안에 우선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지원 로드맵을 총괄하는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이영섭 과장은 지난해 발표했던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 여러 차례 변경됐는데 언젠가는 내연기관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성까지 도달했다고 했는데요. 신성장 사업인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정은 상대적 논리가 부합되지만 이미 결과는 도출된 상태라고 전하면서 점진적인 비율 조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선진국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 성능이 높은 그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성능이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작은 방향으로 좀 개편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방향이 택시라든가 택시 그리고 버스처럼 대체됐을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차량에서 보조금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은 저희들이 좀 서두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알려드려야지 소비자분들도 의사결정을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계획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다음 달 초나 중순경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를 배포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2015년 에너지 사업을 기획하고 올해 제조사를 설립한 젊은 경영인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이사는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적어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업 이유는 기획과 예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가정과 상업용, 공용 충전 인프라 시설을 많이 늘리는 데는 고용화 차원의 여러 기반들이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 좋은 시장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 S&E 리서치 김광주 대표이사는 전기자동차 분야는 전 세계의 300여 개 대기업 연구소 의뢰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4년째 전 세계 64개국 출하 데이터 분석 자료에는 올 10월까지 출하된 전기차 종류와 모델별, 제조사별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장 박경린 교수는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시장이 계속 성장해 있다는 활성화 방안을 전제했는데요. 계속 성장이라는 시장 예측은 미래를 동의한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전기차는 핵심 기술인 배터리 기술이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진 국제 기업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빠른 성장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면서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시작한 제주도 현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전기 폐차로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중고차 가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같이 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대외협력 담당 박정우 이사는 자동차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택시의 경우 긴 주행거리 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1세대 100km 주행, 2세대는 200km를 달리는 데 머물러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면 한 번 충전으로 300km를 달릴 수 있는 만큼 택시기사분들이 걱정하는 주행거리와 경제성 부분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개발 중인 1톤급 전기 화물차 또한 캠핑카와 푸드트럭 개조는 물론 식자재 납품용 냉장차 등 다양한 용도 변신 역시 큰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추진하는 전기동력 전기자동차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기차 홍보 부족으로 연구원도 줄고 정보도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성급하게 신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 대부분이 파산된 뼈아픈 일들을 거울 삼자는 얘긴데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불이 지펴진 중소기업 전기차 사업 현실은 로드맵과 사업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이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안전 분야에 중심을 둔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사무관은 구동 축전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수중 실험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통과해야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게 현 제도라고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방관들이 사고차로부터 어떻게 인명을 구조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수라면서 5년이 지난 전기차 대상 자동차 검사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판매가 막 시작된 초소형 전기차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의한 사망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사업이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중시한다고 덧붙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줄이는 교육과 제도의 뒷받침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진행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는데요. 방청석에서 패널 발표에 대해 부연 설명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TVN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 전기차 맹점인 주행거리, 특히 겨울철 짧아지는 주행거리 단축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충족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계속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소수 대기업 소유의 독점 기술 공유의 필요성도 시사됐습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아이디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경주, 강력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현장 질의와 제안들이 토론장을 달궈나갔는데요.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 전기차 관련 정부 연구기관과 기업 부품사 충전기와 인프라 구축 등 공공기관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던 2017 국회 전기차 리더스 포럼은 4시간을 훨씬 넘기고서야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전기 승용차 보급을 넘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즉 전기버스 구매와 운용까지 이미 시위를 떠났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똑똑한 운행검증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이 엔진버스 차량을 유지할 정도로 안전하고 견고한가를 검증하는 내구 성능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상기되어야 할 부분이고 영하권에서 15% 이상 감소되는 배터리 성능 문제 또한 더 큰 화근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교통뉴스 홍수정입니다. 교통뉴스 12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314회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발표를 맡은 컨슈머 인사이트 윤태선 전무가 얘기한 근접한 충전소를 찾는 인프라 조성과 소요되는 시간과 직결되는
전기차 시장 확대 주요 제약 요소는 무엇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츠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은 경기도 화성시 노경혜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